명쾌한 해설을 해주실 뉴스 전문가 세 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최진봉 성공회대 교수, 하종대 보도본부 선임 기자, 그리고 백성문 변호사 이렇게 세 분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공수처의 무차별적인 통신자료 조회 논란이 대선 전국의 뇌관으로 떠올랐습니다. 공수처의 통신자료 조회 대상은 기자, 정치인들은 물론이고요. 이들의 지인과 가족들까지 그 범위가 상당했습니다. 자, 공수처는 사찰이 아니냐는 의혹에도 불구하고 줄곧 수사와 관련된 사안이다. 이렇게 똑같은 말만 반복을 해왔습니다. 법적인 문제는 없다라는 입장을 고수해 오고 있죠. 이런 가운데 김진욱 공수처장이 어제 국회 법사위에 출석했습니다. 이 자리에서 공수처 사찰 논란에 대해서 여야의 거센 공방이 오갔습니다. 자, 국민의힘 유상범 의원은 김진욱 처장에게 공수처가 국민의힘 의원 86명에 대해서 통신자료 조회를 요청했는데 이들이 모두 공수처가 수사하고 있는 사안과 연관이 있는 거냐라고 따져 물었습니다. 여기에 김진욱 처장 이런 답변을 내놨습니다. 86명의 국민의힘 의원들 중에 고발 사주와 관련돼서 정점식, 김웅걸 제외한 다른 사람이 그와 관련돼서 자주 통화한 흔적이나 뭐가 있어요? 수사팀이 수사와의 연관성이 있다고 해서 이 아니 범위로 그 판단의 기준이 뭐냐 말이에요. 지금 다시 말장난하지 말고. 아닙니다. 그게 아니고요. 연관성이라는 게 뭐냐 말이에요. 범행 시점에 자주 통화한 거나 이 사람이 이 고발 사주와 관련돼 있거나 라는 흔적이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제가 수사 실무자는 아니지 않습니까? 사후에 보고받은 사람 입장으로서요. 수사하는데 수사팀에서 수사와의 연관성이 있다고 그게 해서 잘못됐다고 일단 지금 지적하고 있는 조회를 거 아니에요? 하고요. 자, 그러니까 국민의힘 의원 86명이 모두 이 범죄 사실과 관련이 있는 것이냐 이렇게 물어봤는데 김진욱 처장은요. 본인이 실무자가 아니기 때문에 그러면서 또 사후에 보고를 받은 일이기 때문에 라고 말을 흐렸습니다. 자, 불법 사찰 의혹으로까지 논란이 확대되고 있는 이 상황에서 공수처를 대표하는 수장이 국회에서 내놓는 답변이라고 하기에는 좀 많이 부족해 보인다는 지적이 많습니다. 그러니까 국회에서 꼭 답변을 안 하더라도 저 답변 자체는 잘못된 답변이에요. 왜냐하면 저게 통신조회를 하려면 어떻게 되어 있냐면 이게 전기통신사업법인데 여기는 반드시 수사기관에 장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물론 이제 공수처에 수사 3부가 있으니까 공수처 수사 3부 부장이 보고를 했겠죠. 아, 이런 일 때문에 내가 여기 통신사에다가 이걸 요청을 하겠다. 그럼 자기가 사인을 해야 될 거 아닙니까? 당연히 장의해야 되니까. 그러니까 당연히 사후에 보고를 받는다 그래도 하기 전에 그 일을 하기 전에 보고를 받는 거고 당연히 자기가 수사팀이 수사와 연관이 있다 그러면 자기 자신도 그걸 연관이 있는가 확인을 해보고 사인을 해줘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그럼 자기 자신도 그렇게 판단이 됐기 때문에 그걸 한 건데 그걸 국회에 와가지고 나는 수사팀에서 했고 나중에 보고를 받아도 나는 그게 수사 관련이 있다고 해서 그냥 한 건데 나중에 돼서 관련이 있는지 없는지는 내가 잘 모르겠다 이렇게 답변한다면 말이 안 되는 얘기죠. 네. 자, 국민의힘 장제원 의원은요. 어제 이 법사위 자리에서 또 다른 문제를 제기하기도 했습니다. 들어보십시오. 국회의원 105명 중에 80%가 털렸어요. 어디서 합법 끌어오고 있는 거예요 지금? 이게 지금 수사 관행이고 뭐고 간에 제대로 된 겁니까? 사찰이 아니면요 무식한 거예요. 예, 의원님. 무식한 거 아니면 무능한 거예요. 특히 단톡방 통거 이거 굉장히 심각한 문제입니다. 그 단톡방이 어떤 범죄와 연관관계가 있어서 이거를 다툰 겁니까? 김웅, 정점식 그 외에 우리 국회의원들 중에 어떤 사람이 이 사건과 고발사주 사건과 연계가 돼 있습니까? 그거는 저희가 좀 확인을 아니 해보겠습니다. 확인이 이거를 털어요? 이게 사찰 아닙니까? 아니 그 안에서 국회의원들 105명이서 거기서 무슨 공모했다는 얘기입니까? 제가 그 부분에 대해서 확인해드린 와 것은 아니 이거 없고요. 오늘 이 그것을 질문 없을 거라고 생각했습니까? 왜 준비 안 해요? 자, 그러니까 공수처가 통신자료 조회를 한 것까지는 그렇다 치는데 국회의원들의 단체 카톡방까지 열어다 봤다. 글쎄요. 이게 어떻게 이렇게 가능한 거였죠?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요즘에 카카오톡 할 때 이렇게 네. 1대1로만 하는 경우도 있지만 단체방이라는 걸 만들잖아요. 많이들 쓰고 있죠. 네, 그렇죠. 뭐 기자분들도 마찬가지고 국회의원들도 마찬가지일 겁니다. 이제 그런데
이게 이 카카오톡의 통신영장을 집행을 해서 카카오톡 단체 대화방에 나와 있는 이 단체 대화 참가자들의 통신 자료를 조회를 한 거예요. 네. 그러니까 이런 거죠. 예를 들어서 저희 4명이 단체방을 만들어서 얘기를 하는데 저는 한마디도 안 하고 3분이서만 얘기를 하는데 쉽게 말해 제 것까지 털리는 겁니다. 네. 이런 방식으로 지금 보니까 소위 무차별적으로 소위 이 통신자료 조회를 한 것 같은데 네. 기자들 뭐 또 기자들과 관련돼 있는 사람들까지 전부 다 모두 이 통신자료 조회가 됐다는 건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카카오톡 단체 대화방을 소위 털었다라는 건데 네. 이제 보통 이제 이런 얘기 많이 하잖아요. 이거 검찰에서도 하던 거다. 네. 근데 보통요 이렇게 통신자료 조회를 이렇게 정말 이렇게 광범위하게 하는 경우 어떤 때냐면 보이스피싱 네. 아니면 뭐 다단계 사기 네. 이렇게 여러 명을 추적해야 되는 경우가 아니면 범죄 혐의에 따라서 이렇게 전방위적으로 소위 이제 통신자료 조회라는 거 저도 본 적이 없거든요. 그걸 문제점을 지적을 하는 겁니다. 아니 근데 법적으로 네. 통신 자료를 조회하는 건 영장이 없이도 가능하다. 네. 그래서 공수처에선 지금까지의 논란이 되는 부분이 이거는 절차상 문제가 없다라고 계속 반복 주장을 해왔는데 지금 말씀하신 이 카카오톡 대화방을 내용을 털었다라는 건 지금 영장 없이는 불가능하다는 거잖아요. 절차상으로도.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지금 뭐 고발 사주와 관련해서 김웅 의원이나 네. 뭐 정점식 의원이나 이런 분들의 영장을 집행을 해서 이분들이 참여해 있는 단체방을 소위 거기에 참여해 있는 사람들의 통신자료를 조회했다는 거거든요. 이제 그 안에 있는 내용들은 며칠 이상 보관이 안 되기 때문에 내용 자체를 뭐 지금 뭐 털었다 이렇게 단언하기 좀 어려운 상황이고. 네. 근데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렇게 무차별적으로 그러니까 카카오톡 대화방까지 전부 다 그 안에 참여한 사람들까지 통신자료 조회를 하는 것이 과연 합당한가? 네. 이에 대한 문제점은 분명히 있는 것이죠. 어제 공수처장이 이 광범위한 조회다라는 부분은 또 본인도 인정을 했어요. 자, 그런데 지금 이런 상황에서 통신자료 조회, 영장 없이 물론 가능합니다. 하지만 영장이 있어야만 하는 이 카카오톡 단체 카톡방, 여기도 지금 들여다본 부분, 야당 의원들 입장에서는 충분히 문제 제기할 수 있는 부분 아닌가요? 문제 제기할 수 있죠. 네. 야당 의원은 제기할 수 있다고 보고요. 이게 이제 카카오톡을 정말 들여다봤는지 하는 문제는 공처가 또 해명을 해야 되는 부분이라는 생각이 들어요. 일단 이게 뭐 사찰이냐 이런 문제는 저는 개인적으로 아니라고 생각을 하지만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말 불필요하게 광범위하게 다른 사람들을 다 봤다. 이거는 좀 문제가 돼요. 그리고 그렇죠. 이 문제는 사실은 예전에도 사실 논란이 돼가지고 법을 좀 개정하자고 여러 가지 의견들이 있었거든요. 근데 국회가 이걸 법을 개정 안 하고 계속 오다 보니까 이런 문제가 계속 반복되고 있어요. 이게 뭐 공수처뿐만 아니라 검찰, 경찰도 이렇게 보고 있는데 이 부분을 좀 더 면밀하게 그 제도화해서 개인 정보가 너무 무리하게 과도하게 다른 사람에 의해서 수사기관에서 들여다 보여지는 일은 막을 필요가 있다. 그러니까 이번 기회를 통해서 그런 어떤 제도적 장치도 반드시 마련해야 한다고 봅니다. 네. 이게 이제 약간 지금 이제 앵커가 얘기할 때 시청자가 좀 헷갈릴 수가 있는데 통화를 했다고 해서 가입자 조회하는 거 영장 없이 가능합니다. 단체 카톡방에 있는 사람들에 대해서 가입자 조회라고 하는 건 여기서 말하는 이제 통신 조회예요. 네. 그 하는 거 가능합니다. 네. 근데 뭐를 하는 건 영장 없이 불가능하냐면 통화 일시 그거를 확인하는 건 누구와 언제 통화를 했느냐. 네. 이거를 확인하는 건 법원의 영장이 필요합니다. 네. 그게 단톡방이든 아니면 통화를 그냥 한 사람이든. 근데 지금 일부는 그냥 가입자 조회만 한 게 아니고 바로 여기에 나오는 통화 내역 조회, 즉 통신 사실 확인 자료까지 받은 사실이 됐어요. 그러니까 네. 그냥 수사 대상자만 그걸 한 것이 아니라 수사 대상자하고 연루됐다고 볼만한 사람이라고 자기들이 임의로 생각해서 그 사람의 영장까지도 받은 거예요. 이거는 명백히 불법입니다. 네. 이런 것들을 했다는 게 지금 문제가 돼 있는 것이죠. 네. 그러면은 지금 범죄 사실, 그러니까 고발 사주 의혹과 관련된 그 내용 말고도 예. 이 카카오톡 대화방에 지금 통신 자료를 조회하거나 아까 통화 내역을 조회한 대상자가 사적인 전혀 상관없는 사람들도 그럼 포함이 됐다는 거예요? 그렇죠. 아, 그래요? 지금 일부가요. 그러니까 전체 원래 고발 사주 의혹을 하려면 손준성, 뭐 예를 들면 김웅 의원을 하든지 거기에 있는 그 관련된 뭐 그 검사라든가 아니면 또 그 직원이 있었잖아요. 그 4명에 대해서만 통화 내역을 영장을 받아서 하고 나머지는 가입자 조회를 했어야 되는 거죠. 네. 그런데 그러지 않은 사람들이 있다는 거죠. 나머지 사람들도 어떤 사람들은 심지어 기자의 그 저기 뭐야 네네. 친인척뿐만 아니라 가입자 조회 아니고 가입자 조회를 넘어선 영장을 받아서 한 사람까지 있다고 하는 거니까 네. 그럼 뭐를 가지고 어떤 범죄를 가지고 했느냐 이걸 공수처가 밝혀야 되는 거죠. 자, 아까 잠깐 언급하기도 했지만 국민의당 안철수 후보도요. 오늘 자신 SNS에
누군가 특정해서 통화 목록을 뽑아내서 본다는 건 합법을 빙자한 문어발식 사찰이다라고 꼬집었습니다. 그러면서 보이스피싱 같은 범죄 집단을 일망타진할 때나 쓰는 수사 방식이다라고 밝히기도 했습니다. 자, 공수처는 이성윤 황제 조사와 관련된 내용을 보도했던 TV조선 기자는 물론이고 그 가족들까지 통신 자료를 조회한 것으로 확인이 됐습니다. 특히 이 보도를 했던 기자에 대해서는요, 통신 영장까지 발부받은 것으로 알려졌는데 여기에 대한 김진욱 공수처장의 입장을 들어보시죠. 기자가 공수처 수사 대상은 아니죠. 예, 아니고 공범은 될 수 예, 있고요. 공범은 될 수 있어요. 그다음에 그러면 제가 이 중에 말씀드릴 그러면 게 공범으로 볼 수 있는 사람이 있어요? 그 피의자에 대해서만 통신 영장, 통신 사실 확인 자료 허가가 발부되는 건 아닙니다. 참고인도 그 법원에서 필요성과 상당성이 그러면 TV조선 이 황제 수사 이 관련된 이 통신조회 관련해서는 관련된 고위공직자 있습니까? 예, 있습니다. 밝혀줄 수 있어요? 그건 밝힐 수는 없습니다. 수사사항이라. 그럼 어떤 사건과 지금 연관이 있어서 이 183명에 대해서 319건의 통신 조회를 했다고 좀 이렇게 약속하시는 거죠? 사건과 연관이 있기 때문에 그 통신 자료 가입자 조회가 됐겠죠. 들으신 것처럼 김진욱 공수처장은요, 이 기자가 공수처의 수사 대상은 아니지만 기자를 상대로 통신영장을 청구한 정황에 대해서는 기자도 공범이 될 가능성이 있다라고 분명히 언급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 발언 내용을 두고 법 쪽에서는 법을 잘 모르는 사람들이나 할 얘기인데 공수처장이 저런 얘기를 했다? 이런 문제 제기를 했다고요? 공수처장도 이해가 안 되고 영장이 발부가 됐다면 발부한 판사도 좀 이해가 안 됩니다. 네. 지금 말씀하셨던 것처럼 이 소위 말하는 이성윤 전 중앙지검장의 황제 수사 논란 관련해서 이게 일단 공무상 비밀이 되는지도 좀 의문인데 네. 공무상 비밀이 된다고 한번 가정을 해보죠. 네. 그러면 공무상 비밀을 누설할 수 있는 주체는 공무원 또는 공무원이었던 자입니다. 네. 기자는 공무원이 아니죠. 그렇죠. 그럼 이제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그럼 둘이 짜고 한 것 아니냐. 네. 짜고 공무원으로부터 자료를 받았으니까 공범 아니냐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공무상 비밀 누설에서 누설한 사람을 처벌하는 거지. 예를 들어서 제가 공무원이고 황 기자한테 누설을 했다고 치면 황 기자는 공범이 아니에요. 그냥 이 자료를 받은 사람이지. 그렇죠. 그러면은 공범이 아니잖아요. 네. 근데 영장이 왜 나왔고 이 영장을 토대로 어떻게 조회를 했죠? 이제 그런 부분들이 지금 이게 이해가 안 된다라는 얘기들이 나올 수밖에 없는 겁니다. 과거에도 실제로 공무상 누설한 자료를 취재 기자가 그 내용을 열람을 했다, 보게 됐다라고 하는 것으로는 죄가 될 수 없다라고 당연하죠. 대법원 판례도 맞습니다. 있다고 네. 지금 확인이 되고 있는데, 자, 공수처 사찰 논란에 대해서 나름의 해명을 이어왔던 김진욱 공수처장이요, 어제 이런 말을 꺼내기도 했습니다. 들어보시죠. 80년대의 독재 정권에서도 야권의 대통령 후보에 대해서 이런 식의 무차별적인 불법 사찰을 자행한 적이 없습니다. 저희가 지금 언론에서 보기에 중앙지검과 인천지검에서 야당 국회의원님들 상대로 한 게 74건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왜 저희만 가지고 그 사찰이라고 그러시는지, 그건 저희는 330만 건 처리하면서 통신조회를 282만 건 했어요. 왜 그 사건 처리는 쏙 빼고 통신조회 282만 건 한 것만 이야기합니까? 아닙니다. 그 통계를 못 보고 지금 봐, 언론 기사만 보세요. 보고 말씀드린 겁니다. 국민들 속이는 거 아니에요 지금? 그건 말씀 좀 지나치신 것 같습니다. 왜 282만 건 통신조회 했는데 검찰은 우리는 135건밖에 안 했는데 그렇게 답변했잖아요. 아까 전에. 모르면 답변을 그래 하면 안 되는 겁니다. 어떻게 공수처하고 검찰하고 비교합니까?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은요, 검사 출신인 윤석열 후보 역시 과거에 통신자료를 조회했지 않았느냐, 이런 역공을 펼치기도 했습니다. 이 사찰이라는 용어를 맞습니까 안 맞습니까? 사찰은 아니고요. 이 전화번호만 갖고 누군지 모르기 때문에 조회를 한 게 사찰이 될 수가 있겠습니까? 윤석열 후보는 과거 2017년 중앙지검 국정감사에서 통신자료 확인은 가입자 조회에 불과하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자기는 해놓고 이제 와서 자기가 당하니까 그때는 괜찮았고 지금은 그러면 이게 사찰이란 말입니까? 자기도 그럼 다 사찰한 거예요? 자, 김진욱 처장은 왜 공수처에만 사찰이라고 하느냐라고 억울하다고 얘기를 했고요.
자, 여당 의원들도 여기에다 힘을 실어주는 발언들을 쏟아냈습니다. 그런데 야당 의원들의 이야기도 그렇고요. 일각에서는 공수처와 검찰이 처리하는 사건의 규모 자체 그리고 조직의 크기 자체가 완전히 다른 상황에서 이 수치로 단순 비교하는 거는 이거는 좀 문제가 있다라고 지적을 합니다. 그러니까 수치가 이제 중요한 게 아니고 저는 검찰이든 공수처든 경찰이든 이런 식으로 이제 일반인 물론 뭐 수사에서 필요해서 할 수는 있겠지만 너무 이게 제재를 받지 않은 상태에서 무차별적으로 이루어지는 것에 대한 문제를 제기해야 된다고 저는 봐요. 지금도 뭐 수사가 332만 건 했는데 그중에 282만 건 했고 지금 공수처 같은 경우에는 24건 수사했는데 135건에 플러스 알파라고 하는데 이것도 이제 차이를 뭐 비교해서 몇 퍼센트냐 이것까지 따지는 그게 중요하다고 저는 보지 않습니다. 지금 중요한 건 이런 식으로 해서 법이 제대로 정비가 안 된 상태에서 뭐 관계 없는 사람들을 무차별적으로 이렇게 통신조회를 하는 상황 이런 부분들을 바꾸려는 노력을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네. 공수처뿐만 아니라 검찰이든 경찰이든 같은 상황이라고 저는 봐요. 네. 우리가 확인하지 않아서 그렇지 공수처 사건 같은 경우에 기자들이 이제 이게 일이 커지다 보니까 다 확인하시잖아요. 네. 확인 안 한 상태에서 모르는 상태에 이루어지는 경우도 없겠습니까? 그래서 네. 이런 부분들은 여야가 합쳐서 좀 문제를 제기하고 또 법적으로도 문제를 풀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이게 김진욱 공수처장이 검찰하고 경찰도 수사조회를 통신조회를 했으니까 하면서 이제 물타기를 시도하는데 크게 문제가 있는 게 뭐냐면요. 저희 검찰에 이제 6년이나 나가봤잖아요. 근데 검찰에서는 지금 확인해 보면은 사건 하나 처리하는데 0.8건 통신조회 이루어진 거잖아요. 아하. 근데 지금 공수처 같은 24건 하는데 135건이잖아요. 그것도 저 전체를 따져보니까 그렇지 공수처는 대부분 고발 사주에서 일어난 거야. 한 건에서 대부분 일어난 거예요. 그것도 잘못되지만 검찰이나 경찰이 한 건 뭐냐면 수사를 하기 위해서 정보 수집을 위해서 한 거예요. 그러면은 공수처도 저기에서 어떤 수사를 하기 위해서 정보 수집을 했는가 명확히 그걸 밝혀줘야 되잖아요. 심지어 어느 경우에는 그냥 가입자 조회만 한 게 아니라 통화 내역을 조회했잖아요. 네. 범죄자로 삼을 수 없는 기자까지도 통화 내역을 조율을 했다면은 도대체 왜 이런 불법적인 일이 이루어졌는가를 공수처장이 해명을 해줘야 되는 것이 그런 식으로 물타기를 하면 안 되는 거죠. 네. 저는 그냥 하나만 좀 바로 잡으려고 하는데 아까 말씀하셨던 것 중에 이제 검찰 아까 말씀하셨던 수치는 뭐 한 0점 몇 개다 통신조회한 거는 근데 공수처 같은 경우 135 플러스 알파라고 했는데 아까 위에 검찰 거는 검찰에서 나온 자료니까 한 걸 정확하게 다 확인한 숫자고 아하. 지금 공수처가 통신조회한 거는 지금 우리가 뭐 예를 들어서 제가 확인해 제가 나올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지금 플러스 알파가 얼마나 갈지 몰라요. 그래서 이 수치만 가지고 비교할 게 아니라 지금 수사 건수에 비해서 통신조회 개수가 너무 많을 여지가 있다는 게 더 문제라는 겁니다. 네. 저 화면에요. 2021년 초 현재라고 돼 있잖아요. 네. 저건 2021년 상반기까지만 한 겁니다. 지금 하반기는 135 하나도 건은, 네. 예, 하반기는 하나도 확인이 저기 안 들어 있는 겁니다. 알겠습니다. 자, 저희가 준비한 다음 Q&A 주제로 계속 이어가 보겠습니다. 내용 확인해 보시죠.